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유흥에 빠져가지고 녹음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감이 많이 무뎌졌나 봅니다. 제가 녹음을 신나게 하고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으악! 보니까 소리가 녹음이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멘붕이 막 제대로 왔네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문 테마는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폭망한 주식을 사보자라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들은 그로트, 후이, 쭈라는 제가 발음도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그로트와 후이는 왠지 네덜란드 사람 같고 쭈는 중국 사람 같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문 이름은 Another Look at Trading Cost and Short-Term Reversed Profits라는 건데요. 그 한마디로 그 제목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 폭망한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제가 왜 선택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 퀀트 전략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무 지루해. 3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노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전략은 결코 노잼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매일 거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참고로 저한테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저는 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루하시다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정말 최근 5일 동안에 폭망한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게 심지어 미국 대형주에서도 잘 통했어요. 정말 신기한 전략이로. 심지어 대형주에서 중형 소형주보다 더 잘 통했는데 그 이유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락주 매수 전략, 최근 5일 또는 1일 또는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1980년대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제가 3회에 걸쳐서 찬양한 소프 교수, IQ 200의 소프 교수도 1980년대부터 바로 요 전략, 최근 일주일, 2주일 동안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거, 요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80년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 거래 비용까지 고려한 논문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 여기 밑에 보시면요. 미국 1,500대 주의 경우에 실제로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하는 거를 저자들이 노무라 증권에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왜 패널 B라고 써 있고 D1도 있고 D10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2009년에 D1이 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 1,500대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거래 비용이 7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 정도 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니텐 같은 경우는 미국 1,500대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높은 그런 주식들이고요. 얘네들은 거래하는데 거래 비용이 0.05%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네, 미국 500대 주를 보면은 당연히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전략은 뭐냐 하면은 정말 최근 5일 동안에 수익률을 분석을 해가지고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하위 20%, 즉 최근 5일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놈들을 매수를 하고 상위 10%, 즉 최근 5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요 전략은 베이스 전략은 하루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현실적이진 않아요. 거래세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이 베이스 전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베이스 전략이 거래 비용을 고려를 안 하면은 1500대 주를 보든 500대 주를 보든 100대 주를 보든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거를 보시면은 거래 비용을 포함을 하면은 1500대 주 그리고 500대 주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비용이 이런 단기 전략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100대주, 100 largest US stocks, 가장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거래 비용을 다 제거함에도 불구하고, 주당 한 0.17% 수익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0.17%는 최근 5일 수익이 가장 낮은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하루 후에 매도한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마이너스 14.4라고 써 있는 거는 공매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일 수익이 가장 높았던 상위 20%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일주일에 0.315%를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0.315%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52주 동안 복리로 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호 전략은 오히려 중형주, 소형주보다 대형주에 더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거래 비용이 훨씬 적거든요. 소형주보다. 바로 그것뿐입니다. 네, 좀 더 스마트한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굳이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없죠. 일단 최근 5일 수익이 하위 20%인 주식을 사가지고 얘네들이 상위 50% 회복할 때, 그러니까 정상화될 때 그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할 필요가 없고 한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 거래하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그, 1500대 주를 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긴 한데, 네, 500대 주 그리고 100대 주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수익이 그냥 무식하게 하루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전략보다 더 높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유럽 시장도 결과는 엇비슷했습니다. 특히 원언더 라지스트 유로피안 스톡스에서 우리의 좀 더 스마트한 전략, 그러니까 하위 20% 사가지고 상위 50%일 때 파는 거, 그 전략을 썼으면은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주간 수익이 0.26%, 이거를 이제 52로 복리를 한다. 나쁘지 않겠죠. 예, 거래 덜 하는 방법이 역시 윈더라고 썼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조금 전에는 이제 하위 20%를 사가지고 상위 50%로 갈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 좀 더 늦게 매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뭐 using 80-20 trade rule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소위 하위 20% 애들을 사가지고 얘네들의 최근 5일 수익이 상위 20%로 반전되었을 때 그때 파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거래가 훨씬 덜 빈번해지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거래 비용을 제하고도 수익이 만만치 않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당 0.342%가 나오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단기 폭망주를 매수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회복할 때 파는 이런 전략은 심지어 미국 대형주에서도 먹히는 유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기 전략이니까 지루하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대형주에서 소형주보다 잘 먹히는 전략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루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돈 벌기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과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네, 보시다시피 거래 비용 전에는 이 모든 전략들이 다 프로피테이블 했는데 거래 비용을 빼니까 이제 1500대 주는 잘 안 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에는요, 그 거래세라고 한국 주식시장이 히틀러 같은 그런 놈이 또 있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거죠. 팔 때마다 0.3%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략은 거래 비용 전에는 한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인데, 문제는 그 거래세까지 다 빼면은 남는 게 얼마 있는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이 많이 벌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더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단기적인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가? 그 망할 놈의 거래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본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최근 5일 수익률이 하위 20%인가 아닌가 그것만 딱 봤는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몇 개 필터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 석 달 동안에는 엄청 올랐는데 최근 5일 동안에만 급락한 주식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 거래량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다양한 필터를 두면은 이 전략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그리고 굿뉴스. 내년부터 거래세가 축소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들고. 그렇다면은 그 단기 전략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안 먹혔던 단기 전략들이 많이 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그런 단기 전략들을 개발해가지고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때까지는 시간이 아마 몇 년 걸릴 겁니다. 뭐 한국 시장에 스마트한 사람들은 있는 게 또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래세가 사라지는 그 무렵에 단기 전략을 이미 개발해 놓고 이제 시장에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어떤 시장이 그렇듯이 초기 선점자들이
그 많은 부를 독차지하게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전략의 포인트를 지금부터 많이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적인 팬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좀 게을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께 단기 전략을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유튜브 촬영하는데 멘붕도 한번 오고 고생이 좀 많았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마치고 내일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